오늘은 누구보다도 우리 조합원들이 지부장님의 대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파업 투쟁의 선봉에 서서 우리 파업 투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문미철 지부장님을 모시고 힘찬 대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부장 문미철입니다. 투쟁! 이렇게 매일 보니까 정이 많이 들죠? 그런데도 아직 제 이름을 틀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문미철에 누르신 분 40명은 따로 제가 노동조합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어제 양산에서 좀 갔습니다. 정말 양산에도 우리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자주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섭이나 외부 일정이 부산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자주 못 갑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양산 조합원들 너무 씩씩하게 현장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부장으로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묵과 모퉁이 뒤쪽에 총무과 직원이 앉아가지고 제가 한 말을 실시간으로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직원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유튜브 보면 되고 대신 뭘 해야 된다? 좋아요, 구독은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파업을 하고 이렇게 집에 가시니까 뭐 게시판 이런 거를 원내 게시판을 볼 일이 잘 없으시겠지만 원내 게시판이 뜨겁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의 임금을 깎아먹고 뭐 총액 인건비가 어쩌고 하면서 막 장문의 글들이 돌고 결국은 이거 우리만 손해난다 이럽니다. 지금부터 제 대사에 집중해 주십시오. A부터 Z까지 간결하게 5분 안에 모든 걸 다 설명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는 여러분이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핵심은 이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되면 나중에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 몫을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주장이라면 우리 2017년, 2018년 그때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계약직 110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고 2018년도에는 양산에 있는 파견직 241명 합쳐서 1348명을 정규직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임금 깎였습니까? 깎였어요? 깎이지 않는 단 하나의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는 호봉제를 해서 그래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거기에 1.7%가 올라간다고 하면 내 연봉 5천만 원의 1.7이 무조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는 호봉이 올라갑니다. 내가 6급 10호봉이면 내년에는 6급 11호봉이 되겠죠? 그러면 그 호봉 상승분은 누가 정하느냐? 공무원 기본급 표가 정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기본급을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임금은 병원장이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많이 줄 수도 없지만 적게 주고 싶다고 해서 적게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임금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임금 인상률이 1.7이라고 하면 우리는 1.7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요. 거기다 호봉 상승분까지 하면 대략 한 3% 내외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럼 지부장님 우리는 임금 요구를 못하는 겁니까? 왜? 내 임금이 이미 결정돼 버렸잖아. 정부가 다 정해줬잖아.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몇 %야? 기본급은 얼마가 올라? 이거는 이미 국가가 다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급은 깎을래야 깎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병원이 빚을 내서라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임금을 깎아서 비정규직을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고 호봉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성과 연봉은 연봉이죠. 연봉은 누가 정해줘요? 병원장이 정하죠. 그래서 임금 가지고 장난칠까 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호봉제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진짜잖아요. 우리 2017년, 2018년 1348명이나 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켰는데 임금 깎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맞죠?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 총액 인건비가 어쩌네 뭐 올라가면 파이를 나눠 먹네 그거는 헛소리예요. 그러면 임금 인상은
어떻게 요구합니까? 아니 근데 식대도 올려준다고 하고 경력금도 받던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래요. 자, 총액인건비에서는요, 우리 임금도 있지만 기타 뭐 연차 수당비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한 300명을 뽑기로 해서 인건비를 잡아놨는데 실제 채용이 100명만 됐어. 그러면 200명분의 인건비가 남겠죠. 그 다음에 연월차 휴가 보상비가 한 30억 나갈 것 같았는데 20억만 나갔어. 그럼 10억이 남겠죠. 그런 짜투리 돈들이 생겨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작년에 경력금도 주고 식비도 좀 올려주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짜투리 남은 돈의 대다수를 누가 가져갑니까? 의사가 가져가요. 왜? 의사가 제가 어제 예산서를 보니까 의사직들이 각종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돈이 자그마치 155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달지 못하게 하고 연차 강제로 해가지고 쥐어짜요. 그 돈은 다 의사들한테 가고 있어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돼서 우리의 임금을 손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짜투리 돈을 의사들한테 더 주기 위해서요. 자, 금요일 날 진료 본다고 인센티브 주죠. 그러면 우리는 금요일 날 일한다고 해서 보너스 줍니까? 아니, 직원이 금요일 날 일을 하는데 평일에 근무하는데 인센티브 주는 병원입니다. 의무기록 잘 작성했다고 인센티브 줍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의사가 의무기록 작성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걸 잘했다고 또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게 온갖 명목으로 총액인건비에서 의사목을 키워놓고는 그 탓을 지금 비정규직에게 돌려요. 저 사람들이 정규직 되면 우리 정규직 파이 뺏긴다는 거짓 성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 속지 마십시오. 호봉제가 있는 한은 원장이 우리 임금 깎고 싶어도 깎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그 남은 돈을 일반직인 우리 조합원들 몫으로 갖고 오는 게 우리 임금 인상 투쟁의 핵심입니다. 아셨죠? 어제 저한테도 장문에 우리 파업에 참가하는 간호사인데 궁금한 게 있대요. 여러 가지 큰 틀에 있는 안건들 중에서도 인력 부족이라든지 불법 의료라든지 이런 항목들은 제가 직접 겪은 것들이기 때문에 매우 공감이 가는데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도저히 뭐 설명을 들었는데 헷갈린다면서 몇 가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비정규직이 직접 고용이 된다는데 전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정년은 또 어떻게 되느냐, 다른 병원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 궁금하니까 꼭 좀 알려달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서울대학교 병원의 합의서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요, 용역 직원 2,000명을 정규직 전환시켰어요. 저번에 서울대 분회장이 와서 얘기하죠. 2,000명 전환시켰는데 병원 안 망하고 잘 가고 있고 정규직 임금 깎인 적 없다라고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자, 봅시다.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은 정규직 전환을 시키는데 인사 규정에 따라 전원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대요. 인사 규정에 결적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두 가지죠. 신원조회예요. 혹시 이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채용 신체 검사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건강 상태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그 조건만 된다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왜 공채를 안 합니까? 우리 여기 미아 여사님들이 계시지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나는 10년 동안 병동 바닥을 밀었는데 그게 일반 상식하고 영어가 필요합니까? 지난 우리가 전환 시험을 보는, 채용 시험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그 자격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근데 이미 10년 넘게 20년 넘게 하던 일을 갑자기 그 필기 시험이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이 사람이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없는지, 신체 검사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 사람들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어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정년은 어떻게 했느냐? 서울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정년은 서울대학교 병원 정년을 준용한다. 단 기존 소속 업체 정년을 보장한다. 내가 용역회사에 있으면 65세를 다닐 수 있는데 정규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60세를 주면 그것이 근무 조건의 불이익이죠. 그렇죠?
우리는 불이익 변경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노동자가 우리가 늘 받던 월급을 원장이 그냥 갑자기 마음대로 병원 돈 없으니까 임금 못 갚죠. 똑같아요. 그걸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뽑는 분들은 병원의 정년을 적용시켰지만 당분간은 기존 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은 기존 업체 정년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끝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경북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했고요. 경북대병원은 다만 60세로 하는데 65세부터 단계별로 낮추는 방식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다가 얘기하는 게 이거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앞서서 한 병원이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병원 2,000명 전환시켰는데 지금 문제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저번에 한겨레 신문에 크게 났죠. 미아 여사님이 정규직이 됐더니 내가 소속감도 생기고 자부심이 생겨서 이제는 자랑한대요, 아들한테. 나도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의 직원이라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평생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청소했지만 나는 자랑스럽게 서울대병원 직원이라는 말을 못했는데 그 사원증을 받는 날 울었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뉴스 다 보셨겠지만 어제 교수회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장하고 1대1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사무국장이다 누구 주절주절 데리고 오지 말고 지금 왜 이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지, 파업의 이유가 뭔지 교수회 회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제안한 게 아무래도 자기는 교수니까 병원 이야기만 들어봤더니 파업은 한다는데 도대체 왜 하는지를 설명을 안 해주더래요. 답답하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몇 날 며칠 이렇게 파업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병원이 속 시원하게 설명을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노동자 와서도 얘기를 좀 듣고 싶고 병원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하니까 오늘 그래서 공개 토론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예. 사실은 교수회에서 제안을 안 했어도 제가 병원장하고 1대1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유튜브 생중계 틀어놓고 모든 직원들 다 볼 수 있게 하자. 그래야 우리 파업의 정당성을 알릴 거 아닙니까? 13일부터 파업을 한다는데 파업 들어간 지 5일 만에 나온 안이 야식비 500원, 식대 10,000원입니다. 그러면서 파업을 풀라고 합니다. 비정규직 대책은 직원들한테 문자 보내놨으니까 그걸 믿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파업을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부당한 걸 요구했습니까? 불법 의료 사례 넘친다, 인력 부족 해결하자, 나이트 누적 우프 개선하자, 이런 절절한 요구들이 저는 당당하기 때문에 오늘 공개 토론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지고 싶습니다. 병원장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수회가 자신의 편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회에서 제안하니까 얼씨구나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파업이 정당하고 당당하게 가서 당당히 우리 입장 밝히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투쟁! 네, 우리 지부장님 힘내서 꼭 승리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